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여러분에게 정렬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언제쯤 이 주가 하락이 좀 멈춰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불확실하지만 의견들 드리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주가 바닥, 예상 시나리오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년에 생성형 AI 탑재 로봇이 공개된다라는 소식이 2024년 작년 12월 9일에 관련된 소식들이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생성형 로봇, AI 탑재 로봇을 공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준 지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지금 4월이니까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게 좀 언제쯤 공개가 될까?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한 5월에서 6월 정도 이 당시에 생성형 AI 로봇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같이 생성형 로봇 개발을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오류거리라고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재무가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북미 쪽에는 판매량이 좀 늘어났는데 기타 지역에서는 판매가 좀 저조하게 되면서 이 재고에 대한 자산 가치가 재고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재고를 먼저 털어내는 재고 소진이 좀 이루어져야 신제품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신제품을 발표를 하고 나면 신제품에 대한 수요는 있겠지만 이 재고에 대한 거는 좀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신제품을 발표하기 전에는 재고를 어느 정도 털어내고 난 다음에 신제품을 발표하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특히 재고가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 하락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싼 값에 재고를 먼저 털어내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두산 로보틱스가 이 AI 로봇을 대중에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증시에서도 보고 있는 최대 하도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이라든가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글로벌 4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협동 로봇이 나와주면 이 공장들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1위 기업이기도 하죠.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이랑 같이 합병을 한 다음에 AI 로봇 쪽으로 개발을 계속 집중하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합병 관련된 얘기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두산 밥켓이 AI 기업을 인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AI 기업을 인수를 한다. 그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자, 두산밥켓과 협업해서 AI 솔루션 기업을 인수를 하고 북미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 기사가 2월 28일에 나왔던 기사이기도 하고 2025년 사업 계획에서도 지능형 AI 솔루션 관련 기업을 인수를 추진하겠다. 근데 이게 2025년도 사업 계획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는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 정도 수준 내에서 바로 결정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수에 협의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리스트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조율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되겠죠. 일단은 로봇팔 판매 중심 사업에서 로봇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AI가 완제품으로 통합된 로봇 솔루션 모델을 진화롭게 한다. 이 단위 판매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한 그런 수익성 도모도 할 계획이다.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실적 부분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적자가 확대되고 있었던 이 수익성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 성장성이 좀 불투명해졌다라는 게 AI 로봇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도모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AI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줄 때 아니면은 AI 로봇을 공개를 할 때 그때 이제 매출에 대한 재무의 안정성,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일단 회복하는 모습들,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반영될 수 있을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일까? 사실 뭐 재무가 안 좋아서 공매도가 증가돼서 이게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보실 내용들은 두산 밥켓이랑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두산 밥켓으로 AI 기업들 솔루션 기업을 인수를 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에 주식을 지분이 48%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48% 중에서 42%를 담보로 제공하고 1조 4,600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두산 밥켓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이 두산 밥켓의 지분의 42%를 담보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는 누가 내줘야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중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담보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 최대 주주란 말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주주인데 두산 밥켓을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담보로 맡아버리면 이 대출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그럼 이 이자를 상환하게 해줄 수 있기 위해서 두산밥켓이 배당을 늘려야 돼요. 배당을 늘리게 되면 두산밥켓 입장에서는 현금의 유보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유보율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이 두산 로보틱스랑 미래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돈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리고 주주들한테 배당이 늘어나면서 현금 보유량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하고 미래산업을 껴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출, 담보, 이자를 상환시켜 주는데 좀 더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배당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담보라 그래도 금액이 1조 4,600 입니다. 그럼 이 이자 자체만으로 어마어마할 텐데 사실 이렇게 안 하려고 합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들,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우리 31 일부터 4월 1 일부터 31 일부터 공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을 봤을 때도 누적 공매도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매도가 시작되자마자 그전부터 야금야금 공매도량이 증가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2배, 기존 28일 대비해서 4배 가까이 공매도량이 증가됐습니다. 거래 비중 대비해서 22%가 거의 공매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거래된 양에서 그중 22%가 공매도였다. 그럼 공매도의 목적이 뭐였냐?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공매도라는 거는 없는 0,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는데 먼저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매수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가격에 주가가 사서 올라가고 팔아야 수익을 보는 거지만, 이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되는 게 높은 가격이면은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수익을 보는, 이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야 수익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없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사실 없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를 한다.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무차입 공매도. 근데 대차를 해서 주식을 빌려 가지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대차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이 두산 로보틱스를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제 계좌에. 그럼 제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안 팔겠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거에서 팔지 않을 거니까. 손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팔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래소에서는 이거를, 거래를,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 이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여를 해 줍니다. 제가 가지고는 있지만 제가 가진 거에서 대여를 해 주고 수수료를 일정 수준들 저한테 주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뭐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대여를 해 주는 거니까 그 외국인인 기관이랑 대여를 받은 거를 공매도를 매도를 해 버려요. 대여를 받은 거. 나중에 이 대여받은 건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한 달만 사용하고 상환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도 이 10 주를 메꿔 놔야 되니까. 잠시 너네들한테 이 권리를 빌려주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 상환을 해서 메꿔 놔야 되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은 상환을 해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자, 그럼 그 기간 안에 매도를 한 다음에 매수를 하고, 이 매수를 한 다음에 상환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차 잔고의 증가는 무조건 공매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내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공매도가 증가되는, 공매도로 활용될 가능성들이 높다. 특히 지금같이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는데 베팅을 한 거고, 하락하는 거 대차 잔고를 상환하기 위해서 나중에 공매도로 한 다음에 매수를 해서 그걸 또 상환한다 했잖아요. 일단 수익을 보고 파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게 대차 잔고 거래 추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고요. 최근에 28 일부터 대차가 굉장히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상환을 봐야 되는데, 대차 거래 상환 수량을 봐야 되는데, 대차 거래 체결을 된 대차 주식을 빌린 다음에 상환하는 수량이 더 많으면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주식을 상환했다는 얘기니까 공매도가 같이 상환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매도하고 대차 잔고랑 같이 봐야 되는데, 대차 거래가 줄어드는 시점이 바닥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공매도를 상환시키고 상환을 하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걸로 대차를 했던 거를 갚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환 수량이 높아져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 증가가 높아졌죠. 높아지고 난 다음에 또 계속 28일 이후에 공매도가 시작되니까 대차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이게 31 일이죠. 28 일, 31 일이죠. 28 일, 31 일에 28 일, 그리고 31 일에 공매도로 일정 수준 이어졌죠. 그리고 또 4월 1일, 4월 2일 여기도 대차 거래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는데,
상한은 일정 수준의 뭐 얼마 없어요. 근데 이 공매도 매매 거래 비중이 4월 1일, 4월 2일에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결국에는 지금 이 기간 동안 공매도를 빌렸던 게 대차 거래를 빌렸던 게 이 기간의 공매도 상승으로 이어진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대차 거래가 공매도가 먼저 줄어들고 공매도 이 양이 줄어들어야 돼요. 공매도 양이 줄어들면 그리고 대차 거래가 상한 주식수가 높아지면서 대차 거래 증감이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찍히는 날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반등하는 날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언제일까?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AI 로봇. 어떤 호재가 있고 이슈가 있으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되잖아요. 거래량이 증가되면은 사고 팔고 활발해지면 사고 매수하고 매도가 활발해지게 되면 호가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근데 특히나 이런 바닥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들이 높죠. 그리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호재가 뭐냐? AI 로봇의 신제품 공개, AI 로봇 공개가 되었고 그게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실 M&A라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 M&A 비용을 다 내게 되면은 재무가 안 좋은 상황이고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다 비용을 대게 되면은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 재무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일정 수준 빠져나간 거 아니면 단기 차입을 해가지고 이 M&A 비용을 지불을 할 거잖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이 금액은 밥캣이 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밥캣이 AI 기업을 인수를 한다. M&A를 한다. 뭐 그런 소식들이 들려주면 이게 호재로 적용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AI 로봇을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잔고가 줄어드는 거, 공매도가 줄어드는 게 언제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자,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보네스트 투자 자문, 제도권 투자 자문사입니다. 자, 무료로 제가 검색식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검색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파미셀도 검색이 됐었기 때문에 이 파미셀을 체크를 해보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거나 연속적으로 순매수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 중에 실적이 괜찮고 수급이 좋은 그런 종목들 중에 바닥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상승 시그널이 딱 나와주는 이 타이밍에 있는 종목을 나한테 알려줘. 그런 검색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2월 6일에 바닥에서 갑자기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12월 6일이죠. 12월 6일 고가 5,250원에서 주가 12,920원까지 14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의 조건은 저는 기본적으로 재무, 그리고 수급, 그리고 기술적, 차트 이렇게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건식 자체를 그렇게 세 가지 삼박자에 맞는 종목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12월 6일에 이 파미셀이 검색이 됐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써니전자하고 이 코나아이도 검색이 됐었죠. 이 외에 다른 종목들 다 이렇게 검색이 되는 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PDF에 검색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검색식이 들어가 있는 PDF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검색식을 만들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PDF만 가지고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PDF를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만 하실 수 있도록 따라 하시면은 만드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촬영한 내용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도 방법들까지도 영상으로 촬영된 영상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따라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릴 건데 영상이 대용량이라서 메일로 보내드려야 돼요. 이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 순차적으로 제가 발송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영상까지 같이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신다는 거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는 거고 메일을 제가 알아야겠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 메일을 보내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메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이 영상과 PDF 둘 다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그리고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주간 리포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어떤 업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매주마다 무료로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방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종목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천들도 나가고 있어요. 이 회사는 보넥스트 투자자문은 제도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문사에서 우리 종목들 진단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시초가 장중에 9시 장 초반에 9시 10분 부근에 오리엔트 전공을 드렸는데 시초가로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12시 52분까지 상승하면서 이렇게 단타도 진행을 하고 있고 3월에는 클로벌 46%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29% 동양철관 46% 나인테크 30% 4월도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 클릭하셔서 검색식만 원한다고 하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카톡방만 원할 경우에는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5만 원 부분 단기 지지 구간이었죠.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면서 거래량들이 동반됐었던 그 구간이 5만 원하고 이 52,500원 부근이기도 하거든요. 이 구간을 지금 최근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최근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간에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들었거든요. 이날은 우리가 거래량이 크게 없었어요. 이거는 NST라고 해서 대체 거래소가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수급에 대한 교란이 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좀 논란이기도 한데 그래서 주가가 거래량들이 작은 거래량에도 시초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이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5만 원 부분을 봤었던 이유들이 이게 저점이 종가가 상장된 첫날 종가가 51,400원 부근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 좀 이 구간들 지지 구간들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미. 그래서 그다음 지지 구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괴리가 좀 있어요. 그 구간이 어디냐 저점이 32,150원 정도 수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여기 이 바닥 구간이 살짝 반등이 나와서 주중받고 지지 구간도 나왔었죠. 이 52,000원 42,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좀 멈춰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재무가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BPS도 6,21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6,200원 정도 수준의 적자가 계속 나오면 이 주당 자산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자산 가치가 그렇게 지금 주가 대비해서 자산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적자가 나오면서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타겟이 되는 게 뭐 좀 가능성들이 좀 높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들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좀 대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달 대비해서 지금 8배, 달이 지금 8배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6,000원대에서 8배 수준인 48,000원 구간. 이 구간이 지금 깨졌잖아요. 6,000원 대비해서 3배 정도 수준을 잡더라도 주가가 18,000원 수준입니다. 높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낮죠.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게 일단 실적이 빨리 흑자로 전환이 돼야 공매도가 빠져나가든가 아니면 실적이 흑자가 나온 거라는 그런 이슈가 나와줘야 탈출을 하든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상환이 언제 이루어질까? 대차 거래가 언제 상환이 될까? 이런 부분들 필수로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고 하시면 보네스 투자 자문이 제도권 금융사입니다. 제도권 투자 자문사기 때문에 종목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문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자문사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줄어들고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때 혼자서 대응 잡기가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해 놓을 테니까 문자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진단, 자문, 대응하시는 거에도 좀 도움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투자 의견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계속 촬영해 주시기를 좀 바라신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제가 다른 종목들보다 우선으로 좀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분석드리는 내용들이 좀 괜찮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